경험만이 자산이다. 애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요즘 부업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 사기라고 강의 팔이라는 뭐 말도 옛날에 생겼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저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5년 전부터 저는 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제 이름을 언급했다고 댓글에 해가지고 제가 길게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이 뭐 댓글을 삭제했나 뭐 필터 때문에 안 걸렸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으로, 저는 이 5년 동안 저도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강의 8위로 뭐 사기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강의하시는 분들 진짜 강의를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좋은 강의는 뭔가요? 이런 분들이 있고, 이 강의를 들으면은 진짜로 뭐 월 1,000만 원 벌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 많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국세청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발급번호 조회해 보시면은 제가 이걸 조작하면은 징역을 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작할 이유가 없고요. 저는 5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제가 뭐 하루아침에 빵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5년 전에 잠깐 유튜브를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저는 이렇게 다 옛날 집 기록돼 있죠. 되게 허름한 집이 기록돼 있습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 강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강의 업체들이랑 또 제가 친하고,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도 굉장히 많고 인터뷰 채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건요, 왜 이렇게 많아질까 생각하면요, 그만큼 돈이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탕후루집, 카스테라집처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를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이 10년 전에는 공무원이 답이었어요. 안정성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이 수많은 청년들이 고시원에 들어가고 몇 년의 청춘을 바치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경찰, 소방관, 공무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식을 낳으면은 공무원을 해라 라고 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IMF가 오고 뭔가 이제 안정적인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대세였지만, 또 요즘엔 어떤가요? 되게 돈이 안 오르고 단점도 많으면서 퇴사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5년 전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붐이었습니다. 이제 치킨집, 카페, 편의점 하면서 이제 내 가게 하나쯤은 있어야지 인식이 퍼지면서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 치킨집 차리는 게 뭔가 루트가 되었죠. 이 현실 어떤가요, 지금? 이 자영업 쳐볼까요? 치면은 지금 코로나보다 힘들다, 줄폐업. 그러니까 5년 전 3년 전에 차렸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다 까먹는 겁니다. 2, 3억 저거 차리는데 2, 3억 들어가는데, 그리고 뉴스에 이렇게 많은 엄청 상가의 몰락 다 접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누가 이거를 차릴까요? 당연히 안 차리겠죠. 경쟁 과열, 임대료 폭탄, 본사 갑질, 소자본 창업은 대체로 소자본 빚만 남기고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영업 주변에 제가 자영업 프랜차이즈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굉장히 이 백종원 님도 그 유명한 사람의 이 프랜차이즈들도 망하는 마당에 그런 거 플러스 지금 경기 침체, 지금 거의 IMF급 위기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물론 이제 제가 이 살면서 이 경기가 좋았던 적을 들은 적이 없지만, 제 생각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진짜 안 좋아질 거다. 왜냐면은 지금 대기업도 정규직 인원 줄이기에 바쁜 이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내가 이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냐. 또 AI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많지 않은 겁니다. 저도 이제 정답이 대학생 때까지는 좋은 대학교 가서 토익 따고 컴활 따서 이 삼성 이런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그냥 인생의 루트였다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업이란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는 당연히 사기꾼 진짜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어디든 사기꾼이 더 많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당연히 사기꾼이 더 많고요. 이 공무원 학원 뭐 이런 브로커도 사기꾼이 당연히 많죠. 그리고 여기 이게 슈카월드님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부업 인구가 역대 최고라고 해요. 지금 부업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업이란 말 자체가 이제 앞으로 생계를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뭔가 삶의 대안이자 미래 전략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부업을 할까를 보면은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봐요. 이제 앞으로 정규직 하나로 안 되는 거죠. 월급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부동산은 요원하고 결혼과 뭔가 출산이 사치가 되고 월급의 소득의 절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월급의 소득이 절실한 시대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AI까지 나왔죠. AI와 자동화로 인해서 이제 내가 평균만큼 한다고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왜냐면 기계가 평균 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개성, 전략, 뭐 내가 스스로 돈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랑 유튜브 이런 게 이제 인프라를 아예 무너뜨려 버린 거죠. 예전엔 뭔가를 하려면은 사무실, 장비, 자본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노트북 하나,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이 인프라를 민주화시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무자본으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튜브,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게 뭐 비슷하죠. 개인적으로 이 정도 투자로 이 정도 가능성을 배울 수 있는 시장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배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돈을 내고 배우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토익 학원비가 얼마인지, 컴활 자격증 따려면 강의 하나에 얼마인지, 취업, 스터디, 인강, 문제집 다 합치면은 결국 수십만 원이에요. 저도 여기에 많이 썼어요. 도서관 공부, 취업하려면 도서관 갔어야 되고. 근데 그건 이상하지 않고 뭔가 부업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돈 쓰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학원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를 아무렇지 않게 쓰죠. 토익 시험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저는 그 토익 딴 거를 어디 써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여러 가지 부작용, 사기꾼도 많이 생기고 논란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찍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공짜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시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과가 있는데 공짜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요. 자기가 성과가 없어서 이걸 알려주면서 성과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뭐 온라인 강의 전부 사기다, 뭐 집단 소송하자 이런 식의 컨텐츠가 또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허위 수익 인증이나 뭐 과장 광고 그런 거죠. 이제 매출로 포장하는 거, 순수익이 아니라 뭐 광고 엄청 이빨 때려놓고 막 매출 100억이다 했는데 마이너스 10억이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환불 규정으로 장난질하는 거, 뭐 100% 환불해 주겠다 했는데 막 미션 엄청 많고, 그리고 수강 기한이 막 28일이어서 계속 재결제 유도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말장난으로 사기들을 친다라는 것들을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프레임을 이제 같이 씌우더라고요. 누가 인터뷰에 나왔다 하면 쟤도 한패인가? 누가 강의를 한다, 돈 벌고 싶어서 저러는 거네? 누가 블로그에 수익 인증 올렸다, 조작 아니야? 그러니까 조작이 있어요. 그리고 한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르진 않는데, 제가 뭐 뭘 하나만 해도 사기로 몰아세우기 딱 좋은 시대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두를 싸잡아서 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판과 선 넘는 저격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강의는 사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톡방이 있었어요. 막 타도 강의 파리. 저도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부방장을 했었습니다. 방장도 했었고요. 진짜 돈 벌면 지가 왜 강의를 하냐, 돈 버는 걸 왜 알려주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돈은 없고 불안은 크고 뭔가 시작은 해야겠는데 막 계속 수익 인증을 하는 거예요. 하루 10분으로 뭐 500, 뭐 노력 없이 부자 되는 법. 이게 진짜 5년 전에 이런 식으로 카피했어요. 뭐 가난은 정신병이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때 괜히 초조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는 다 사기야, 이런 프레임에 갇힌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 생각에 갇히니까 저는 인생도 같이 갇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년 동안 그냥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강의도 듣고 제가 실행을 하고 하면서 뭐 계속 기록을 남겨놨죠. 제 안산 농사꾼이란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제가 꾸준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득금액 증명원, 이게 순수익이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공개하면서 저는 수익을 보여드렸고, 매해 과정과 실패, 저는 맨날 성공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실패하면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개인적으로 좀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성공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행착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계속 블로그에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됐고, 그건 기회가 온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운이 찾아온 게 아니라 좀 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꾸준해요. 제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꾸준함, 그거 하나로 항상 믿고 밀어붙이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이 지금 강의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많은 업체들이 저한테 강의할 생각이 없냐고 했고, 그럼 강의를 해야겠다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혹시 인터뷰 채널 나가볼 생각이 없냐, 그런 메일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채널에 나오실 생각 없냐고. 저는 광고비를 뭐 때려박아서 뜬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뒤를 뭐 밀어줘서, 물론 도와주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아무리 밀어줘도 본질이 없으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포장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의를 하게 됐고, 뭐 제가 강의비를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올리다 보니까 비싸진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저는 쉽지 않았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많은 강의를 들었고, 때론 과장된 말에 기대서 결제도 해보고 환불도 안 돼서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진짜를 만났고 이런 것들이 저를 성장시켰더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런 강의 하나 때문에 방향이 바뀐 적도 있고, 몰랐던 개념 하나 때문에 블로그 수익이 달라진 적도 있었고,
한마디 조언 때문에 다음 스텝을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그럼 비판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다 뭔가를 파는 거죠. 저도 그렇죠. 저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쁜 행동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확정되면은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비판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소득금액 증명원, 국세청 자료 이런 거를 안 까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과장 광고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은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막 싸잡아서 이제 저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길래 한두 분 정도가 그런 거 같길래 제가 메일도 보냈는데 뭐 이렇게 아예 무시를 하시길래 저도 그냥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 다 공짜로 있지 않나? 근데 어떻습니까? 정리도 안 되고 체계도 없고 실전도 안 되고 그냥 머릿속에 정보만 덕지덕지 붙어 있지 어떻게 실행할지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어떤 강의들을 들으면서 제가 안다고 착각했던 것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뭐 예를 들어서 검색 키워드 고르는 법,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뭐 글쓰기 구조, 상위 노출 이런 거는요 절대 그냥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돈을 지불하면서 정당하게 배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안 좋은 강의들도 있었지만 거기서도 좀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저는 사기보다 무서운 건 다친 마음이라 생각해요. 제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시절은 돈을 잃었던 시절이 아니라 기회를 의심으로 놓쳤던 시절들이라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 괜찮다면 전 아직도 강의를 많이 사고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도 한 달에 300만 원씩 돈 주고 배우고 독서 모임도 매달 8만 원씩 주고 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 콘텐츠를 만드는 기준, 그리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웠고, 그게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다 사기야라는 말 속에 제 가능성까지 묻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가 해온 시간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망해도 다시 일어설 만한 자신감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배워요 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상은 여러저니 뭔가 가르치려는 사람보다 배우려는 사람에게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뭔가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누군가 사기 같고, 물론 사기치는 사람을 정당한 이런 자료들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내가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좋은 가치를 제공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도태되고, 뭔가 이제 내가 불편한 서비스가 있으면은 그걸 더 디벨롭해서 만들면은 어차피 그 불편하게 하던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거든요. 더 좋은 정보를 주던가. 근데 이 블로그도 어때요? 이 블로그로 정보를 주려면은 돈을 많이 벌어봤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진짜 좋은 정보를 공짜로 줘요. 근데 이 사람은 돈 번 거에 대한 증빙이 없어. 그럼 신뢰가 안 가죠? 우리가 막 PT를 받으러 갔어. 근데 200kg인 사람이 알려줘요. 그럼 저희 이 사람한테 PT 받나요? 안 받는단 말이죠. 이 사람이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안 받아요. 결국 블로그에서는 결국에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봤냐인데, 이렇게 벌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저도 시행착오와 뼈를 깎는, 제가 하루에 15시간씩, 전 무조건 하루에 글 15개, 그 티스토리 하시면 알겠지만 이 15개 쓰면은 더 이상 못 쓴다라는 게 떠요. 그거 뜰 때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5년 동안 거의 강의랑 인건비 합하면 5억 이상은 썼을 텐데, 이거를 제가 무료로 알려주는 것보다 당연히 저도 제 가치를 받고 알려줘야 당연히 저도 그 유료 강의를 더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인프라를 더 투자해서 더 좋은 걸 제공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제가 이런 블로그 스파 스킨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제가 또 무언가 잘 되니까 이렇게 제가 더 나눠줄 게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뭐 제 걸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 최대한 몰랐던 정보나 제가 아는 정보, 그리고 주변 인프라를 해서 어떻게든 좀 도와준다는 거죠.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저도 헬스를 그냥 1년 독학하다가 PT를 받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또 사람들은 PT를 뭐하러 받냐, 이거 그냥 유튜브 보고 내가 따라하면 된다는데 옆에서 또 같이 해주는 게 정말 다릅니다. 이런 건 돈 써보시면 아실 거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라는 게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엄청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제 시간은 돈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시간당 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나에게 투자해서 나의 능력치를 올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앞으로 더 많이 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거 뭐 들으실 필요 없고요. 유튜브만 보고 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선택이고, 또 많은 그렇게 돈을 많이 안 벌면서 안 살아도 되고 부업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저렇게 뭐 이렇게 댓글에 언급이 누군가 저를 했길래 그냥 그런 분들에게 좀 그냥 제가 느낀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깨닫고 느끼고 왜 이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냥 제가 바라보는 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러다가 뭐 한번 또 나락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어쨌든 꾸준히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가 막 구독해달라고 해도 제가 당연히 가치가 없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다 떠날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고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